자, 15번을 봅시다. 15번은 굉장히 좀 쉬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니까 얘는 항등식이 되겠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항등식이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요. 왜냐면 x에 대해서도 여기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상관없이 y도 1, 2, 3. 그러니까 x가 1일 때 y가 1, x가 1일 때 y가 2여도 다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고. 맞니? 그럼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전에 했던 거랑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바로 xy에 대한 뭐가 있죠? 관계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이용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좀 쉽다는 뜻이에요. 관계식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네. 가장 기본이 대입이죠, 대입. 대입을 통해서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계식 있잖아. x랑 y는 이런 관계가 있대. 다시 말하면 y를 이렇게 이항을 할까요? 그래서 y는 뭐가 됩니까? 자, 2x-k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y랑 얘랑 완전히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식 있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이 항등식에 y 대신에 뭐를? 그렇죠. 2x-k를 대입하면 돼.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뭐가 되고? y가 소거되고 뭐가 되는 거죠?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돼버리죠. 자, 그럼 얘를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일단 크게 문제 흐름은 얘기했고, 자, 여기 ax 제곱은 그대로겠고요. 자, bx도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2x 다음 이 y 대신에 뭐 넣자고? 지금 2x-k를 넣자고요. 자, 여기도 플러스 3배의 2x-k 되겠니? 플러스 6 되겠습니까? 자, 한 문자 누구에 대해서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 돼버렸죠.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x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되겠네. 그래서 x에 대한 2차 계수를 자 조사해봤더니 여기서 마이너스 4x 제곱이 나오죠. 여기는 a가 있죠. 그래서 a-4의 x 제곱이 될 거고, 자 1차 계수를 또 볼까요? 여기 b가 있죠. 자 여기는 플러스 2k가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6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1차 계수 다 조사했고요. 그다음 상수항이다. 상수항은 여기서 안 나오겠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k가 나오고요. 플러스 6이 되겠죠. 되겠니? 자 이제 이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려면 여기 선생님 x 빠졌었네. x 1제곱 맞지? 자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려면 자 2차 계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고 동시에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된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먼저 처리를 할까? 자 k가 뭐가 돼야 얘가 0이 되니? 그치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여기도 a가 뭐가 돼야 됩니까? 네, 4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k가 2인 걸 넣을까요? 그러면 b 더하기 자 2는 4 더하기 6이 0이 돼야 돼서 b가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k가 얼마입니까? 지금 구한 거 2. 그 다음 a가 얼마예요? 4. 그리고 b 값이 마이너스 10 되겠니? 그래서 14에다가 1을 곱해서 28. 네, 얘가 답이 되겠다. 자 30번을 봅시다. 30번은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자 여러분 이거 좀 이제 차이점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나머지를 일반적으로 그냥 r이라고 적을 때도 있고 rx라고 적을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호상 어떨 때는 r이고 어떨 때는 rx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자 얘는 가로 열고 이렇게 rx로 적은 거는 x에 대한 식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얘기냐면 뭐 1차식이라든지 2차식이라든지 x를 포함하는 그런 식일 때 이렇게 rx라고 적고요. 보통 이럴 때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상수, 어떤 숫자 있잖아, 숫자일 때는 이렇게 r이라고 적거든요. 그러니까 r은 그냥 리메인더, 그러니까 나머지 그냥 약자를 적은 것인데, 이거를 굳이 상수일 때는 r이라고 적고, 그리고 1차 이상의 식일 때는 지금처럼 rx라고 기호로 쓰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fx를 자, 얘로 나눈 나머지가 rx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봐봐. 이 문제에서 지금 rx라고 적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왜? 얘가 나누는 게 몇 차예요? 근데 2차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몇 차 이하가 되어야 1차 이하가 되어야지만 나머지라고 얘기하죠. 자, 얘가 2차인데 얘가 만약에 2차야. 그러면 나머지라고 얘기를 못 해요. 왜? 더 나눌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수가 뭐 해야 된다고? 더 작아야 돼. 나누는 식보다. 그래서 이거를 1차 이하라고 딱 쓰고, 그 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얘가 1차 이하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1차식은 보세요. 1차 계수와 상수항만 정해지면 정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처럼 차수를 결정하시고요. 그 결정된 차수를 가지고 이렇게 다항식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게 꼭 중요한 내용이니까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얘가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 fx라는 식은요. 보세요.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예요. 맞니? 자, 이건 조금 선생님이 지우고 다시 한번 적을게.
자, 그럼 여기서 뭘 하고 싶냐 이거야. 네, 항등식이잖아요, 항등식. 특히나 이 나누는 식 있잖아.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항등식은 개수 비교 수치 대입인데 그 중에서 뭐가? 그렇죠. 수치 대입이 좀 적절하겠다. 왜? 아, 얘가 0이 되게끔 하니까 만약에 2를 넣는다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0이잖아. 2 빼기 2는 0.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 세 개의 항이 곱해져 있는데 얘가 0이면 가운데 게 0이면 나머지 이 둘을 알 필요도 없어. 그냥 싸그리 0이야. 그치? 하나, 적어도 셋 중에 하나가 0이면 다 0이잖아. 그래서 이러한 이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된다면 수치 대입하는 게 적절하겠다. 자, 하여튼 얘가 0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뒤에는 뭐가 됩니까? 네, 2a 플러스 b가 되겠지. 됐니? 다음 또 뭘 넣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0을 넣는 게 좋겠죠. 그러면 자, 얘가 0이 되면서 맞니? 이 전체가 0이 돼버리겠죠? 그리고 여기 0 넣으면은 b가 되겠네. 자, 이렇게 수치 대입까지 적절히 했고, 자, 문제 조건을 보니까 보세요. 이 정보가 있단 말이야. 즉, F2는 1이라고. 얘가 1이라고. 1. 되겠지? 그 다음에 F0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되겠니? 아,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넣으면 A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네,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A, B를 찾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RX라는 이 1차식이 A 값이 얼마? 1. 즉, X. B 값이 뭐? 마이너스 1이 된 겁니다. 자, RX라는 것은 지금 1차식이야. 알겠지? 나머지인데, 나머지는 상수일 수도 있고, 1차, 2차, 3차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차식이었고, 굳이 적자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뭘 찾아야 됩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F3을 찾고, 그 다음에 거기를 RX에 다시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단 이 가로 안에 있는 F3부터 찾아야 돼. F3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네? 그럼 여기다 3을 넣으면 되잖아. 맞지? 3을 넣으면 되는데 얘는 다 알죠? 얘도 다 알아요. 왜냐면 지금 A, B를 다 찾았으니까. 근데 얘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3을 넣어도 값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뭐예요? 또 차수를 결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고차 개수가 1이라고 했고 얘가 3차식이래. 맞니? 그러면 얘가 보세요. 1차, 1차에서 여기 2차고 여기가 몇 차여야지 전체가 3차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뒤에는 1차가 더해져봐야 어차피 차수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여기가 네, 1차여야 됩니다. 되겠니? 2차 곱하기 1차야 얘가 3차가 될 거 아니야. 여기가 2차면 2차 곱하기 2차 4차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몫을 갖다가 차수를 또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나머지도 차수 결정, 목도 차수 결정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네. 자, 그럼 이 QX를 갖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적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뭐예요? PX 플러스 Q 이렇게 해야 되잖아. 1차 개수, 2차 개수 상수항 모르니까. 근데 얘는 최고차 개수 1이래. 최고차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여기에 있는 X제곱하고 얘 곱해서 X제곱하고 얘랑 곱해지는 건데 얘가 최고차 개수 1이래. 그러니까 요 P 값이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X 플러스 Q 이렇게 모른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차수를 정해서 이렇게 미수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쓰지 않았던 조건이 있죠. 뭐요? F2, F0. F2랑 F0 썼거든. 요걸 쓸 수 있는 거야. 맞니? 얘를 하나 대입해 볼까요? X에다가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F1이 될 거고, 여기 1 넣을게요.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적을게, 일단. 그럼 여기 1 넣으면 1 플러스 Q 되겠니? 됐고, 여기 1을 넣으면요. 지금 나머지가 X 마이너스 1이었죠. 근데 여기다 1을 넣으면 뭐예요? 1 빼기 1에서 0이 되겠지. 됐니? 그래서 얘가 되고, 얘가 2래. 됐습니까? 아, 그러면 1 플러스 Q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고, Q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 있지? 여기 마이너스 3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3. 즉, 여기는 지금 X 마이너스 3이었던 거예요. X 마이너스 3. 되겠지? 이 식이. 자, 그러면 이제 fx는 다 정해진 거예요. 얘는 지금 X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정답인 F3을 먼저 구하시고요. 자, 3 넣자. 3 곱하기 1. 맞지? 3 빼기 1. 3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0이네, 여기가. 그렇지. 3 빼기 3이 0이 돼버렸지. 그래서 얘가 0이니까 이거 다 필요 없네. 자, 뒤에 여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3 빼기 1에서 2가 되겠죠. 되겠니? 자, 그래서 2가 됩니다. 자, F3이 지금 2거든. 맞니? 그 2를 어디에다 넣으면 돼요? 다시 R에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R2가 되겠죠. 이해 되겠습니까? 얘가 지금 2거든, 2. 그래서 R2를 구하면 돼요. RX 자체가 또 뭐예요? 지금처럼 X에 대한 식이고 거기다 2를 넣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2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2 빼기 1. 그래서 답은 1이 됩니다. 최종적인 정답은. 자, 가를 봅시다. 가를 보면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래요. 그럼 fx를 2x-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가 있겠죠. 이 나머지는 숫자예요. 맞죠? 왜냐면 나누는 게 1차니까. 그러면 이 항등식에서 그렇지. 수치 대입을 하고 싶지 뭐.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얼마? 2분의 1을 넣어야 얘가 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대입했더니 얘가 0이 되면서 이건 뭐든 상관없이 사라질 거고 나머지 R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명 뭐라 부르습니까? 나머지 정리라고 불렀죠. 나머지 정리. 자, 1차로 나눌 때는 지금처럼 항등식 쓰는 걸 생략을 하자고요. 생략을 하고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값 있지. 그러한 x를 여기 대입하시면 곧 나머지라고. 그래서 자, 2x-1로 나눈 나머지는 지금처럼 얘라고 대답하면 돼요. 2x-1로 나눈 나머지는 얘입니다. 얘. 그리고 자, 여기 보면 2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얘로도 나눠야 되는 거지. 근데 얘도 1차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생략을 해서 바로 적을까? 2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뭐예요? 기호로. 자, f 뭐가 되는 거지? x에 뭘 넣으면 0이 됩니까? 네.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야 0이 되겠죠. 그래야 2배하고 1을 더하면 0이 되겠지. 걔가 뭐라고? 나머지라고. 나머지. 근데 이 두 나머지가 마다고 얘로 나눈 나머지, 얘로 나눈 나머지 얘죠. 이거 둘이 마다 같다. 그래서 가에서 나온 조건은 그냥 이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그냥 바로 해도 되는데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가에서는 얘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나를 볼게요. 나는 자 얘도 몇 차로 나눴어요? 1차로 나눴는데 이 나머지가 뭐다? 0이야 0. 자, 나머지가 0이면 선생님이 좀 충격적이게도 좀 반응을 잘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바로 뭐랑 연결될 거니까 그렇죠? 인수정리랑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fx라는 것은요. fx라는 것은 뭐 위에 걸로 따지면 f2 왜냐면 여기가 0이 되게끔 하는 값이 2잖아요. f2가 0이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를 쓴 거고요. 이거는 자, 근데 인수 정리를 자 넣어서 0이 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가 0이라고 했을 때는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적어줄 수 있느냐? fx는 말이에요. 뭐 x-2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인수가. 자, 이건 나머지가 0이니까 맞니? 자, 얘를 갖다가 지금처럼 적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2를 넣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말이야. 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2를 넣어서 0이 되려면 지금처럼 여기 2를 넣어서 0이 되게끔 하는 요 x-2라는 이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은 0이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이제 둘을 연립을 해야 된단 말이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여기 보니까 얘가 최고차 계수가 뭐인? 1차인 2차식이에요. 2차식. 그치? 그 fx가 2차란 말이야. 근데 나는 이미 1차거든. 그럼 이 몫이 몇 차야 됩니까? 그렇죠? 1차여야지 둘을 곱해서 2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 qx의 뭐 차수를 지금처럼 결정을 하신 겁니다. 알겠니? 그러면 이 qx를 1차라고 이제 정체가 밝혀졌으니까 가만히 두는 게 아니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해서 미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고. 근데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a가 곧 뭐가 되죠? 그냥 1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x 플러스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되겠니? 자, 그러면 이 b만 찾으면 난 fx를 찾는 건데 이 b를 어떻게 찾는다? 네, 가에 있던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2분의 1 넣고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서 둘은 마다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2분의 1. 자, 2분의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곱하기. 자, 2분의 1 넣으면은 2분의 1 더하기 b가 되겠고. 자,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볼게.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넣은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은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b가 되는데 걔가 f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근데 그 둘이 마다 같아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전개해서 계산합시다. 자, 이거 전개하면 뭐가 돼요? 자,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b가 될 거고요. 자, 여기 전개하면 4분의 5 맞죠? 마이너스 2분의 5b가 되겠죠? 자, 이거 이항하시면 자, 플러스 2분의 2b니까 그냥 b가 될 거고 이쪽으로 이항하면 뭐예요? 4분의 8이 되겠죠? 3 더하기 5에서 그래서 2가 되겠네요. 아, 그래서 b가 2라고 찾았어. 다시 말해서 얘가 x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깔끔하게 한번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f3을 구하래. 맞지? 자, f3은 여기 fx가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여기다 3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3 빼기 2는 1이고 3 더하기 2는 5죠. 그래서 정답이 5가 됩니다. 되겠니? 자, 39번을 봅시다. 39번은 일단 얘로 나누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게 나머지가 0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2차지. 자, 2차로 나눴을 때는 항상 얘가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우리의 정말
큰 관심사죠. 왜냐하면 인수분해 되면 그냥 수치 대입해서 간단하게 처리되는 쉬운 문제가 돼버리거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가 인수분해가 실제로 되죠. x-2, x 플러스 1. 자, 그럼 우리가 항등식을 적어둔 다음에 빨리 수치 대입을 합시다. 자, 얘가 나눔을 당하는 식이고 얘가 얘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을 텐데 그건 잘 모르겠고 나머지가 0이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니까 생략. 그 다음 여기다 당연히 수치 얼마를 넣을까요? 네,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2를 넣을게요. 그럼 f2-2, 4가 0이 되겠죠. 이게 0이니까 다 0. 그 다음 f-1을 넣으면 되겠죠. -1을 넣으면 f1이 0이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일단 얘가 나온 거야. 그리고 이게 성립한대. 자, 이것도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뭐예요? 얘도 항등식이죠. 자, 항등식이니까 얘가 개수 비교를 할래? 수치 대입을 할래? 라는 고민이 생겨요. 맞지? 자, 그런데 일단 이 구하고자 하는 걸 한번 봅시다. 구하고자 하는 거는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괜찮아. 왜?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 몇 차로 나눴죠? 네, 1차로 나눴고 그 나머지를 대답하라고 하면 이 나눔을 당하는 식에다가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뭐예요? x의 2분의 1 맞지? 2분의 1 빼기 2분의 1은 0이잖아. x의 2분의 1을 여기다 뭐 한 거? 대입한 그게 바로 나머지란 말이죠. 나머지 정리해서.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자, f 여기 2분의 1 넣으면은 1 빼기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2분의 1 넣으면 1 더하기 3에서 4가 되겠네요. 더하기 1, 여기 2분의 1 넣어서. 되겠니?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맞습니까? 왜냐면 이 전체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2분의 1을 여기 넣으면 돼요. 맞지? 대입해서. 그래서 얘가 답인데, 곤란하다 이거예요. 왜? F4가 0인 건 이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0이라서 대답을 할 텐데 얘를 못 구해, 얘를. 맞지?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쵸. 여기 아까 선생님 적었던 거 보입니까? 이 항등식에서 지금 개수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수치 대입을 하겠다. 왜냐면 우리가 목적이 지금 보다시피 F-1을 구해야 돼요. 근데 난 F1은 알고 있거든, 값이. -1을 구하는 방법이 여기다가 뭘 대입해 볼까요? 그렇죠.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까? 그럼 얘는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니까 얘도 성립해야 돼. 맞니? 근데 F1이 뭐예요? 얘가 0이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0이 되는 거예요. 되겠니?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수치 대입을 이용해서 수치 대입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1이 되겠다. 자, 40번을 볼게. 40번은 그렇죠. 이거 fx를 일단 1차로 나눴으니까 얘가 나머지 정리를 바로 써서 이게 0이 되게끔 하는 x에 1을 넣으면 얘가 0이 되죠. 그래서 x가 1이라서 f1이 뭐다? 0이다. 되겠니? 그래서 이거 하나 해주시고 두 번째 얘는 2차로 나눴단 말이지. 그러니까 2차는 항상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가 관심이고 얘는 인수분해가 됐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항등식을 적고 이 항등식에다가 수치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몫이 x -3이라고 했으니까 몫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 나머지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나머지는 지금 나누는 게 2차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 돼야 되고 이렇게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얘를 뭐라고? 자, ax 플러스 b 그렇죠. 1차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자, 문제 푸는 포인트라고 했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1을 넣어 봅시다. 자, x에다가 1을 넣는 이유는 가에서 지금 보다시피 f1이 0이라는 거 있죠. 요걸 써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었더니 f1이 될 거고 여기 1 넣으면 다 0이죠. 여기가 0이 되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가 돼요. 되겠지? 자, 두 번째 또 조건이 있을까? 네, 여기 있죠. f4가 6이라고 했단 말이지,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4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f4 되겠니? 4를 넣으면 3, 2, 1 맞지? 더하기 4a 플러스 b가 될 거고 얘가 6이 되면 돼요. 맞니? 자, 얘가 6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없어지니까 자, b는 마이너스 4a가 되겠죠. 여기서 b는 마이너스 a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b, b가 그쵸? 서로 얘네들끼리도 같아야 된단 말이지. b가 얘고 b가 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a고 이항하게 되면 뭐예요? 네, 3a가 0 이렇게 돼서 a가 0이 나와요. 자, a가 0이면 여기 대입하면 b도 뭐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오는 거죠. 맞니?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나머지가 0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0, 얘도 0이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fx라는 이 3차 식은요, 그냥 이게 fx라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맞지? 거기다 5를 넣어 주세요. 자, 5를 넣으면은 5 빼기 1, 4 곱하기 3 곱하기 2 맞죠? 그래서 정답은 네, 24가 됩니다. 됐니?
자, 다음 45번입니다. 45번은 조리제법을 2번 썼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왜? 여기 1, 2, A, B 이렇게 있을 때 개수만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 얘로 나누기 위해서 그렇죠? 일단은 x-1을 먼저 나눈 거죠. 그러면 그 결과, 그 몫을 다시 또 나눈 거예요. 맞니? 자, 일단 해석은 그렇다 치더라도 얘는 문제 자체는 쉬워. 알겠죠? 그래서 변형이 된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할 거고, 지금 일단 A, B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조립제법 한번 쓸까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1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곱하면 1, 더하면 3, 곱하면 3, 더하면 A 더하기 3, 곱하면 A 더하기 3. 맞죠?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3. 이 둘 다 한 거예요. 그게 얼마다? 지금 2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얘를, 얘 보입니까? 얘를 다시 x-2로 나눈 거예요. 맞니? 자, 몫을 다시 나눈 거거든? 그럼 여기서 또 조립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1. 그럼 곱하면 2, 더하면 5, 곱하면 10, 더하면 뭐예요? a 더하기 3 더하기 10에서 a 더하기 13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가 얼마다? 그렇죠. a가, 네, 마이너스 12가 나온 거고, 그럼 마이너스 11을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1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9. 네, b는 11이 되겠죠. 따라서 둘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네, 23이 돼요. 네, 답이 끝난 거야.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만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마이너스 12고요. 얘가 11이잖아. 다시 말해서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1이라는 식을 처음에 일단 x 마이너스 1로 나누게 되면 그때 몫이 얘가 나온다고. 노란색 보입니까? 뭐가 나오냐면 x 제곱 마이너스 3x, 자, a가 마이너스 1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몫인 거고요. 그때 나머지가 뭐가 나온 거예요? 네, 2가 나온 겁니다. 되겠니? 자, 그 다음 여기서 반복 적용한 건 뭐냐면 요 줄입니다. 요 줄은 이제 얘 몫을 다시 뭐 한 거야? x-2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x-2로 나누면 그때 몫은 지금처럼 x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1. 됐니? 그래서 여기 1을 넣어 주신 겁니다. 되겠지?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 노란색 있잖아요. 얘를 다시 나눈 게 얘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x-1, x-2 그리고 x 플러스 5 맞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곱해서 적은 거고, 그 다음 얘랑도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1 곱하기 x-1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x-1, x-2로 나누면 몫이 얘가 나온 거고요. 맞지? 최종적으로 나온 목 보입니까? 얘가 나온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이거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 나머지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얘랑 얘를 곱해야 돼요. 얘랑 그리고 얘는 그냥 그대로 적어주신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미지상 몫을 다시 나눈다 하면 얘를 다시 이렇게 나누어서 적어주신 겁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이때의 뭘 물어본다면, 나머지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걸 전개를 해서. 알겠니? 자, 55번은 이거 많이 봤던 유형입니다. 그 조리제법을 반복 적용하는 거죠. 지금 하필이면 똑같은 이 수에 대해서 반복을 했거든요. 즉 x 플러스 2로 나눌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반복 적용한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fx라는 식은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렇죠. x 플러스 2. 자,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0이 되게끔 하는 값이었고, 여기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얘를 세제곱, 맞니? 그리고 x 플러스 2의 제곱, x 플러스 2의 1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말한 거죠. 네, 찾아낸 겁니다. 지금 요 식이. 맞죠? 어떻게 하면 얘가 된다고? 그렇죠. 얘를 거꾸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되겠지? 그래서 1, 마이너스 1, 2, 3. 1, 마이너스 1, 2, 3. 이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성립하는지는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를 한번 적용을 하고 넘어갈게. 그럼 이 fx가 그냥 정의가 된 겁니다. 찾아진 겁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이거는 답은 f-1이죠.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값. 그래서 여기 fx라는 식을 완전히 정했거든. 이걸 보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죠, 1. 그래서 1은 어차피 곱하나만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이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됐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뭐가 됩니까? 5가 되겠네. 자, 여기는 선생님이 하나 증명 없이 사용할 내용을 좀 설명할게요. 자, 나머지는 순서에 관계없이 나머지끼리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더하기라든지 곱하기라든지 빼기, 나누기 이런 이 사칙 연산 있잖아요. 이 순서를 막 섞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자, 5 곱하기 6이라는 숫자 있죠. 30인 거 다 알고 있어. 얘를 4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하나요? 일단 어떻게 해도 됩니까? 자, 곱하기를 먼저 한다면 5, 6이 32죠. 맞지?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4로 나누면 4, 7, 28에서 나머지 2가 되잖아요. 맞지? 근데 이 방법 말고 선생님이 순서를 이렇게 바꿀게요. 먼저 나머지를 구해요. 여기서 나머지. 자,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가 되죠? 자, 각각에 대해서. 자, 5는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죠. 그리고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2죠. 맞지? 그 다음 그 둘을 뭐 하세요? 네, 곱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뭐가 되죠? 나머지가 2가 되고 얘가 우연히 같은 게 아니라 항상 같아. 알겠니?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5, 6이 아니라 뭐 할까? 6 곱하기 7을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곱하기를 먼저 하면 뭐가 됩니까? 6, 7, 42고 맞니? 걔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죠.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얘를 순서를 이제 바꿔서 자, 이거 하나만 먼저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예요? 2고요.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예요? 3이잖아. 되겠지? 그래서 2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럼 얘가 6이잖아, 6. 그럼 6은 나머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4로 나눠서 나머지라 부를 수는 없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렇죠. 4로 다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랑 나머지가 같은 수가 되거든,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나머지에 같은 수가 계속 나와. 나머지가 지금처럼 방금 나올 수가 있고요, 바로. 나머지가 아니라면, 즉, 나눈 수보다 작지 않았어. 그러면은 얘를 다시 작게 만들면 돼요. 뭐? 6은 4로 나오면 나머지 2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잠깐 볼게. 80으로 나눈 나머지고 이게 9의 거듭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좀 센스가 잘 봐야 되는데 9의 제곱이 얼마예요? 네, 81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9의 10제곱을 갖다가 이렇게 볼 거예요. 9의 제곱의 5제곱. 되겠니? 다시 말하면 81 곱하기 81이 몇 번? 5번 곱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9의 10제곱. 되겠죠? 그래서 걔를, 자, 여기 선생님 더하기잖아요. 더하기이지만 먼저 얘만 80으로 나눈 거예요. 8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는 겁니다. 이것만. 그리고 얘만 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걔네들을 뭐 하더라도 더하더라도 나머지는 안 바뀝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할게. 그랬더니 자, 얘를 맞지? 8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진짜 먼저 곱하기를 먼저 할까? 그러게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뭐부터 할까? 네, 각각을 먼저 나누세요. 이거 하나하나를. 자, 8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1이죠. 얘도 나머지 1이에요. 얘도 1이에요. 그러니까 1이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지? 5번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그냥 1이잖아. 이걸 다 곱해도. 그래서 얘는 80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를 부르면 돼요. 되겠니? 그래서 얘는 80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다? 1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네, 9의 11제곱은요. 9의 아까 제곱의 5제곱 있죠? 여기다가 몇 배 한 거야? 그치? 9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제곱은. 그러니까 9의 10제곱에.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까요? 9의 10제곱에다가 9를 곱한 거야. 근데 방금 여기 구했잖아. 얘를 뭘로 나눈 나머지가 80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라고? 방금 1이라고 찾았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80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예요? 자기 자신 그냥 9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 둘 곱해서 뭐가 되는 거죠? 네, 9가 됩니다. 9.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나머지가 9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요. 9의 12제곱은. 9의 12제곱은 방금 9의 11제곱을 우리가 구했단 말이야. 얘를 80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라고요? 지금 9라고. 그럼 얘는 9잖아요. 맞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9, 9, 81이죠. 자, 81은 8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한 번 더 80으로 나눠서 뭐라고? 네, 1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뭐 하면 되겠지? 네, 더해서 11이 되고 걔는 80보다 작으니까 그냥 나머지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자, 다음 60번을 볼게. 60번은 이제 11로 나누기를 원해. 자, 위에 문제에서 59번에서 마찬가지로 10의 20제곱 있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 하나하나를 뭐 할 거라고? 일단 11로 나눈 거를 각각을 일단 구할 거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 각각을 구한 나머지를 다 뭐 하시겠다? 더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만약에 5 곱하기 7이라는 숫자를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당연히 이 곱을 먼저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5, 7이 35고 자, 나머지를 구하면 얼마예요?
8, 32 해서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나누어서 곱하기를 먼저 하면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일단 나머지를 먼저 구할게요. 자, 이게 여기서 나머지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가 아니라 나머지가 같은 수를 구할게요. 다시 말해서 자, 5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고요. 얘는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뭐라고 적어도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다가 4를 뭐 하세요? 빼세요. 4를 빼면 3이잖아. 근데 거기다 또 4를 빼세요. 뭐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그러니까 7하고 3하고 마이너스 1은 뭐라고? 4로 나눠서 다 나머지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수만큼은 있잖아. 어떻게 하더라도 더하거나 빼더라도 어차피 그 숫자들끼리는 나머지가 같다는 거야. 나머지란 주장은 아니야. 얘가 나머지란 주장은 아니라 나머지가 같다고. 그래서 얘 나머지 같은 수를 선생님 적었습니다. 그럼 이 둘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맞니? 그러면은 얘가 역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인데 나머지가 같은 수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뭐를 4를 뭐 하세요? 더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뭐랑 4를 더해서 네 3이 되겠죠? 여기다 4를 더하면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 같은 수고 그거는 이제 4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3이라고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갑자기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한 거지? 지금 그 숫자에다가 뭐 한 거예요? 한 번 더 뭐 한 거지? 4를 한번 빼보는 겁니다. 그래도 나머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불편한 일을 왜 하느냐? 여기 보세요. 11로 나눴잖아. 맞지? 그러면 자, 이 10의 20제곱은 10이 20번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맞니? 그런데 얘를 11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나눈 나머지는 구하기 힘들지만 나머지 같은 수는 뭐라고 적을까요? 마이너스 1이라 적어도 되겠죠. 왜? 10에다가 11을 한번 뺀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도 나머지 같은 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도 나머지 같은 수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지? 네, 20번 곱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되죠? 그냥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11로 나눈 나머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 되겠니? 자, 근데 10의 18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겠죠? 10의 18제곱은 뭐만 차이 나요? 얘가 10이 18번 곱해져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같은 수를 적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몇 번? 아까는 20번이었다면 얘가 20번이었다면 얘는 몇 번? 네, 마이너스 1이 18번 있을 거예요. 그럼 얘도 뭐예요? 그냥 1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나눈 11로 나눈 나머지가 그냥 1인 거예요. 얘도 1인 거예요. 얘도 1인 거예요. 왜냐면 얘가 어쨌든 마이너스 1에 무슨 제곱? 18제곱, 20제곱, 그 다음 16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짝수 거듭제곱이라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몇 개입니까? 지금 2, 4, 6, 8, 10에서 20까지 왔으니까 10개지, 10개. 그 다음에 뒤에 1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10개에다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11개가 되는 거죠. 됐니? 그러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고 그대로 적어도 되는지 아닌지는 제일 마지막에는 체크를 해줘야 돼. 왜? 나눈다고 했을 때 나머지는 이거보다 작은 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이제 11은 나머지가 볼 자격이 없잖아. 그러니까 11에다가 뭐 나누는 수 11을 한 번 뭐 하면 돼? 한 번 더 빼면 돼. 알겠지? 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0이 되는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이 숫자가 0에서 11 사이 값이 안 나오잖아. 이 사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11을 뭐 해서 여기서 내려오거나 11을 다시 올리거나 이렇게 11씩 더해주거나 빼줘도 계속 나머지 같은 숫자가 나와. 알겠니?